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3년 동안 저는 시댁 때문에 행복한 순간보다 고단한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서늘합니다. 시댁에서의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원은커녕 결혼 이후 시댁의 기대와 요구를 무조건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제 친정은 경제력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결혼 당시 친정 자금이 대부분 묶여 있어서 부모님은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주신 만큼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시댁이 저를 무급종 취급하리라는 것을요. 남편은 장남입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장남은 머슴, 맏며느리는 여종이라는 사고방식이 아주 견고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옛날식 사고방식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댁을 떠올리면 징글징글하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댁의 가사 도우미처럼 대했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존재 자체가 무급 노동력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안부 전화 문제였습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라면 따뜻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전화는 달랐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시작부터 끝까지 저를 책망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전화 안 하냐는 잔소리가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면 늘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안부 전화였나? 아니면 꾸중 전화였나? 결국 통화의 목적은 저를 구박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황당한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친정에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 그 전화를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제 앞에서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네가 전화 좀 드려. 하지만 그 씁쓸한 표정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시부모님이 보여준 그 구시대적 태도는 단순한 잔소리를 넘어 제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시댁 행사에 가는 날이면 저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서 보면 저는 거기에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부모님과 시누 그리고 시동생까지 4명이 모여 앉아 하호호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은 늘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그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 끼어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한마디 보탠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말수를 줄이고 주제를 바꾸며 자연스럽게 저를 밀어냈습니다. 아, 끼지 말라는 거구나. 몇 번만 겪어보니 알겠더군요. 결국 저는 늘 주방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질 때마다 저는 싱크대 앞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니 어느 순간부터는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친척 경조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아니, 더 심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어른들께 인사조차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얼굴을 모르는 시댁 어른들이 많습니다. 저는 단 한 명뿐인 며느리인데도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누가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중에 동서가 생기면 과연 똑같이 대할까? 아니면 나만 이렇게 취급하는 걸까? 이 모든 걸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늘 잘했습니다. 친정에 가면 부모님께 깍듯했고 챙겨주는 것도 많았습니다. 부모님도 남편을 무척 아끼셨습니다. 용돈을 드리면 부모님은 마치 큰 선물을 받은 듯 기뻐하시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친정에서는 남편이 귀한 손님이자 가족으로 대접받는데 나는 왜 시댁에서 이렇게 무색무취의 존재로 살아야 했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댁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특히 제가 시댁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놓거나 시댁 행사에 가기 싫다고 하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처가에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는 왜 우리 집에 그러냐? 그의 목소리에는 섭섭함과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가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늘 반갑게 맞이하고 작은 선물 하나에도 호들갑스러운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런 환대 속에서 남편이 처가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양쪽 집에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서 환영받으니까 더 잘하려는 거야. 그건 당연하지. 하지만 나는 시댁에서 환영받지 못해. 나는 그 집에서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야. 무급시종 취급을 받는데 내가 왜 더 잘하려는 마음이 생기겠어? 이런 제 말에도 남편은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했으면 양가에 똑같이 해야지. 그 답답한 주장 앞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없이 다투었습니다. 시댁 문제로 시작한 대화가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싸움에서 결국 이기는 건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논리는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우리 집에서 대접받으니 더 잘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시댁에서 차별받고 하대당하면서 잘하려는 마음을 잃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남편은 결국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마 전 제 친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자금이 드디어 풀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너희 집값 보태줄 테니 원하는 집 알아봐라. 그 금액은 무려 3억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가슴속 깊이 눌러왔던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겠구나.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남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처가에 더 잘해야겠다. 그러더니 부모님께 이 은혜를 평생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노예 결국 돈 앞에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 장면은 씁쓸하면서도 묘하게 통쾌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더 이상 잘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 대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대신 내가 시댁과 좀 거리를 두면 안 될까?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의외의 대답을 내놨습니다. 상종 안 해도 아무 말 안 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뭐야, 해방선언이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명절 때만 가고 나머지는 안 가도 돼?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그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제사나 어버이날도? 남편은 이번에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내가 혼자 가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물었습니다. 그럼 시누나 시동생이 가만히 있겠어? 남편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지들이 뭐라 하면 어쩔 건데? 할 일 있으면 나랑 걔네들이 하면 돼.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자본주의가 최고네. 그제야 가슴 한편에 켜켜이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명절 우리 집에 갈래?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오케이, 문제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명절 전주에 우리 시댁 가서 얼굴 비치고 명절에는 내 친정에 가면 되잖아. 그 말이 얼마나 가볍게 들리던지 저는 순간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조금 공평해지는 건가? 물론 저는 극단적으로 행동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명절 한 번쯤은 시댁에 갈 마음이었고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사나 생신 때도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예전처럼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모든 명절을 시댁에서 보내는 일은 이제 끝내고 싶었습니다. 지난 설날을 앞두고 우리는 약속대로 명절 전주의 시댁을 찾았습니다. 집안에는 평소보다 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오자마자 물었습니다. 명절 연휴에 무슨 계획 있니?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친정에 갈 예정이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더니 정말 드라마에서 본 장면처럼 손을 뒷목으로 가져가셨습니다. 한순간 쓰러지실 뻔한 기세였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미 저희 친정에서 집값을 보태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습니다. 너네 집에서 돈 준다고 해서 이러는 거 아니니? 저는 최대한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짧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때문에 내가 남편 꼬드긴 거지? 내가 모르겠어?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그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시누이와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내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히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다 계획한 거지. 그날 저는 그 집안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숨을 고르고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느낀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무겁게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그동안의 기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해야 한다. 안부는 기본이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오라고 하셨고 시댁 가풍을 익혀야 한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가풍이라는 게 어딨나요? 저는 그게 다 우리 집이 시댁보다 경제력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 정말 잘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아시죠? 결혼 초반에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구박뿐이었죠. 잘하려는 마음이 어떻게 계속 유지되겠어요. 이제는 그만하려고 해요. 저는 시어머니와의 전화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어머니와 통화할 때 전화 자주 안 한다고 혼난 것 말고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였죠. 제 말에 방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후 지켜본 결과 솔직히 시댁에 가풍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여자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남편 뜻을 따르는 거예요. 명절에 친정에 가겠다는 건 제 뜻이 아니라 남편 뜻이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남편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도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입술 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제 속이 조금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은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뭐라도 반박하셨겠지만 이번에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시누이가 나섰습니다. 제게 무언가 따지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출가 외인 될 사람이 나서긴 어딜 나섭니까? 앞으로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고 시집가서 본인 시댁에 잘하고 살 생각이나 하세요. 출가 외인 이 단어는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가 제게 항상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줄곧 들었던 그 문장들. 출가 외인이니 친정엔 안 가도 된다. 출가 외인이니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챙겨라. 출가 외인이니 시부모가 진짜 부모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혀 수없이 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을 돌려줄 수 있어서 통쾌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넌 돈 때문에 장남이 집을 나 몰라라 할 생각이냐?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꼭 돈 때문이겠어요? 그동안 엄마가 내 아내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 다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속이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쪽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으로도 아내한테 큰 빚을 진 것 같아요. 신혼 때는 잘 몰라서 엄마 편 들고 그 때문에 아내랑 싸운 거 그거 다 내 잘못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제야 내 편이 생겼구나.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억눌린 분노가 조금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방아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고 시누이는 기세등등하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댁에서 숨을 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덧붙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뜻은 뚜렷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 신랑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한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 이후부터는 양가 명절을 번갈아 가면서 가고 생신이나 어버이날, 경조사도 다 챙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와 얘기하면서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여자는 남편 말만 따르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남편 뜻에만 따를게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수없이 던졌던 말,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역설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관되게 저를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예전엔 내가 잘 몰라서 엄마 편 들고 그 때문에 너 힘들게 했는데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마음을 풀면 안 되겠지. 지금 방심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마음이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음 명절에 시댁에 가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 시어머니가 봐라, 며느리가 결국 꼬리를 내렸다고 생각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 시선을 절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몇 년간은 남편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명절은 친정 우선, 시댁은 전주에 들르는 정도. 제사나 생신은 남편이 알아서 하도록 두고 저는 최소한만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제 방식의 복수이자 제 평화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날 남편과 장난삼아 농담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노예 아니냐고, 우리 아빠 덕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니까 이렇게 달라진 거냐고. 그때는 웃으면서 던진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남편도 양심이 있었던 거겠죠. 그동안 제가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는지 옆에서 다 봤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엄마 편을 들고 방관하고 무심했던 그가 이제는 변한 겁니다. 어쩌면 남편도 느꼈을 거예요. 자격지심 때문에 저를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 끄덕이던 자기 동생들. 그 모습을 보며 남편도 점점 정이 떨어졌을지 모릅니다. 그게 지금의 변화로 이어진 게 아닐까요?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어머니의 잔소리 전화에서 해방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울리던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마치 숨통이 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에서 함부로 말하는 태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저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없어진다면 그때 가서야 시댁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저도 제 마음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너무 오래 참아왔고 이제는 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